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었던 내란 수괴 혐의, 그 역사적인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재판부가 내린 감형 사유는 무너진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논리였을까요? 그리고 왜 법조계조차 이번 판결이 내란에 맞서 싸운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입을 모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지기현 재판부의 판결문 이면에 숨겨진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과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인 강력 범죄라면 무기징역은 매우 무거운 형벌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이번 사안은 다릅니다.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부정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한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판결이 선고형의 수치보다 그 논리 구조에서 더 큰 결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재판부가 내란에 맞서 밤새 국회와 거리를 지켰던 국민들의 처절한 마음과 민주주의를 향한 갈망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판결문은 마치 기계적인 법리 해석에만 매몰되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내상과 헌법적 가치의 훼손 정도를 과소평가한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명백히 위법한 계엄 선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바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태도를 보인 점입니다. 이는 내란죄의 본질을 흐리는 위험한 논리입니다. 내란죄는 그 자체로 국가 기관을 강압하여 헌법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전제로 하는데 재판부는 이 인과관계를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해석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주동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이란 단순히 형량의 높고 낮음을 넘어 피해자인 국민이 그 결과에 수긍하고 치유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은 피해자인 국민보다 가해자인 권력자의 처지를 더 세심하게 살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의 지적처럼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번 판결이 내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을 모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신성한 장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재판부의 논리는 오히려 헌법 질서를 파괴한 행위의 엄중함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내란의 수괴에게 최저형에 가까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내세운 논리들이 과연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 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그 세부적인 법리적 오류를 하나씩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헌법 파괴자에게 관용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비판은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판결의 수치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법이 정한 절차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재판부의 직무 유기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지기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 등 민주적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엄격한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러한 절차적 요건의 흠결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 사법부가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공권력 행사는 그 자체로 위법이며 특히 그것이 군대를 동원한 계엄이라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회피했습니다. 헌법연구관은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가 과거의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합니다. 과거 5.18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어겼을 경우 명백한 내란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이번 판결을 보며 경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정립된 헌법적 원칙과 판례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이 마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성역인 것처럼 치부한 것입니다. 이는 향후 어떤 통치자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군을 동원할 수 있는 위험한 전례를 남겨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이지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란죄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때만 성립한다는 당연한 소리를 굳이 강조하며 절차 위반의 중요성을 깎아내린 재판부의 설명은 논리적 정합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그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법조인들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민은 누구에게 정의를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이번 1심 판결이 남긴 절차적 판단의 공백은
항소심 재판부가 반드시 채워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한 재판부의 시선은 급기야 가해자의 개인적인 신상과 행적을 감경, 사유로 끌어들이는 황당한 결론으로 이어졌는데요. 지기현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 중 대중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대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이와 과거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입니다. 재판부는 그가 고령이라는 점과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란 수괴라는 죄의 무게를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내란죄는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그 주동자는 헌법 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가 누구보다 법과 절차를 잘 알고 준수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어기고 내란을 일으킨 것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지 결코 감경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비교를 해봐도 이번 판결의 부당함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996년 내란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던 전두환 씨의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당시 전두환 씨는 65세로 현재의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나이였으며 평생을 군이라는 공직에서 봉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그의 나이나 경력을 이유로 내란죄의 엄중함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을 사유화하여 권력을 찬탈한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법원의 잣대가 오히려 더 퇴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지적했듯이 재판을 받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이에게 고령이라는 딱지를 붙여 선처를 베푸는 것은 국민적 법감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판사의 마음이 국민 일반의 고통이나 민주주의의 훼손이 아니라 가까운 공직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공직 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논리라면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서민들이 저지른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 수괴에게 적용된 이러한 감경 사유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권력자에게만 적용되는 특혜성 논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과거의 이력이 화려하다는 이유로 헌법 파괴의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가 법을 무겁게 여기겠습니까?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상식의 수준으로 바로잡혀야 할 대목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내란이 비극으로 치닫지 않았던 공적조차 국민이 아닌 가해자의 공으로 돌려버린 재판부의 시각입니다. 이번 판결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지점은 계엄 당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으로 돌린 듯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그가 실탄 소지 금지 등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의 실체를 완전히 왜곡한 판단입니다. 그날 밤 총칼을 든 군인들 앞에 맨몸으로 맞서며 국회를 지켜낸 것은 위대한 국민들이었습니다. 또한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지 않았던 일선 군인들과 경찰들의 자제력이 있었기에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동자가 물리력을 동원해 내란을 시작해놓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끝난 결과를 두고 자제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평화의 수호자라는 가면을 씌워주는 꼴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린 판결문과 비교해보면 지기현 재판부의 시각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이 조기에 종료된 이유를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와 위법한 명령에 저항한 공무원들의 행동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진실이며 법이 기록해야 할 정의입니다. 반면 지기현 재판부 는 이러한 민주적 저항의 가치를 지워버리고 모든 통제권을 쥔 수괴가 마치 시혜를 베푼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표현대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 대한 예우는커녕 내란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공을 돌리는 판결은 주객전도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은 윤 전 대통령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평화적 종료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해제 요구한 의결,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맞물려 더 이상의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만약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은행 강도가 총을 들고 침입했다가 시민들의 제압으로 총을 쏘지 못하고 잡혔을 때 이를 시민을 쏘지 않은 강도의 자제력으로 평가에 감형해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내란이라는 범죄의 시작점은 대통령의 의지였지만 그 끝은 국민의 의지였습니다. 재판부가 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은 사법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평화의 진정한 주역이 누구였는지를 판결문에 분명히 새겨 넣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논리적 모순은 사법부가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이 아닌 가해자의 권력에 동조하려 했다는 의심으로 귀결되는데요. 지기현 재판부의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엄중해 보일지 모르나 그 과정을 채우고 있는 논리들은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케 할 만큼 취약했습니다. 내란죄의 엄중함을 희석시킨 감경 사유들,
그리고 절차 위반에 대한 판단. 회피는 우리 사법부가 여전히 권력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글픈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의를 향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뜨거운 비판 여론은 곧 다가올 항소심 재판부에게 무엇이 올바른 시대정신이며 법의 역할인지를 묻는 강력한 경고음이 될 것입니다. 내란의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그 가장 확실한 방지책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지기현 판사가 보여준 가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는 유린당한 민주주의에 대한 분노와 국민의 용기에 대한 찬사를 판결문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박은정 의원의 말처럼 진정으로 정의로운 판결만이 피해자인 국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한 이들에게 고령이라는 이유로 혹은 물리력을 자제했다는 억지 논리로 면죄부를 주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과정을 뜬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법이 권력자의 방패가 아닌 시민의 창이 되는 순간을, 헌법을 파괴한 자에게는 예외 없는 단죄가 내려지는 순간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드러난 세 가지 미심쩍은 논리들, 절차 위반의 묵인, 부적절한 감경 사유, 왜곡된 공치사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타파되어야 할 구태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법정의 서류 더미 속이 아니라 그날 밤거리에서 피어난 국민들의 용기 속에 있습니다. 그 용기를 온전히 담아내는 진정한 정의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우리는 결코 눈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